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주간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권익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2020년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는데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무관중으로 치러진 올림픽이었는데요. 참여한 선수들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감동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선수들이 선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대사였던 박상영 선수도 남자 펜싱 에페 단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했어요. 너무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기간 인내하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가는 모든 선수분들의 노력은 항상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희 권익비전도 끝없이 노력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금메달까지 바라지 않고 구독자 10만 명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랜만에 이벤트 안내가 있어요. 지난번 이해충돌방지법 소개 영상에 출연해주신 유튜버 히렌체님께서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다른 법률인 공공재정환수법을 소개해주는 영상에 출연하셨는데요. 이벤트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그만큼 알차게 준비했거든요. 기대해주시고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봐주세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긁혔는데 가해 차량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아파트 주차장 이면 도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위험해요. 차량 신호등이 비틀어져서 잘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민원을 신청해야 하나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난감한 일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앞으로는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ombudsman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 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뺑소니를 당한 민원인이 가해 차량을 찾으려고 CCTV 영상을 확인하려고 했더니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마음이 급해진 민원인은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서는 즉시 해당 아파트 주차장 CCTV와 주변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해 단 하루 만에 가해 차량을 찾아 민원을 적극 해결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생긴 교통사고로 정말 당황하셨을 텐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교통이나 안전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ombudsman을 찾아주세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혈우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병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유전병 중 하나인데 혈액 응고 인자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혈액이 응고되지 않아 출혈이 안 멈추는 조금은 무서운 병인데요. 이러한 혈우병을 치료할 수 있는 햄리브라라는 약제가 있다고 합니다. 햄리브라는 비교적 투약이 간단하고 출혈 예방 효과가 높은 약제인데 만 12세 미만 소아가 햄리브라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2년에서 3년에 걸친 면역관용요법이라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면역관용요법은 정맥주사로 약제를 투여하는 치료 방법인데 어린 환자들의 경우 혈관이 약해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면역관용요법을 적용하기 어렵기도 하고 또 이 치료법은 어린아이들에게 큰 고통을 준다고 하네요. 안 아픈 주사가 있는데 안 아픈 주사를 맞기 위해서는 먼저 아픈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건데요. 만약 면역관용요법을 거치지 않고 햄리브라를 투여받으면 건강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사주에 약 720만 원 정도의 약제비 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현행 요양급여 기준은 지나치게 가혹하니 만 12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면역관용요법 치료를 거치지 않고 햄리브라를 투여받더라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처방 받을 수 있도록 재검토해달라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효과적인 약제가 있음에도 장기간 많은 고통이 따르는 선행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요양급여 기준의 신속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실내 이용시설의 제약이 커졌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휴가철에 차박, 캠핑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휴가철 야외활동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간 휴가철 야외활동 관련 민원은 총 2,147건으로
방학과 휴가 기간인 7월과 8월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가철 야외 활동과 관련해 자주 발생한 민원을 살펴보면 공원 등에서의 무단 캠핑 및 쓰레기 투기 단속 요청, 부당 요금 진수와 예약 취소 관련 불만, 방역수칙 위반 행위 단속, 시설물 안전 점검 요청 등입니다. 올해는 야외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민원의 증가도 예상되는데요. 휴가철 야외 활동과 관련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서는 방역 및 불법 해킹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단속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더 많은 소식,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또는 누리집에서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벤트 참여 방법 공지하겠습니다. 히렌츠님이 설명해주시는 공공재정환수법 영상과 관련한 시청 및 권익비전 구독 이벤트인데요. 일단 히렌츠님이 쉽고 재밌게 설명해주는 공공재정환수법 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신 후에 국민 생각함에 들어가서 퀴즈를 풀어주세요. 권익비전 구독 인증을 하신 후에 네이버 폼에 인증 캡처 사진과 이름,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 기간은 8월 11일부터 30일까지인데요. 추첨을 통해 한우, 홍삼정 스틱 등 푸짐한 선물 팍팍 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대변인 송영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